안녕하세요. 주입변수입니다. 주님들과 SK 오션 블렌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주가가 이제 2대 주주의 매도세죠. 이 부분도 이제 겹쳐서 이제 지속적인 낙폭이 나오고 있어 주주분들의 고민이 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과연 이 SK 오션 블렌드가 다 끝났는지 아니면은 새 출발을 암시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 기로에 있어서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위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요.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의 토크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 즉 조선주잖아요. 조선주들은 지금 이제 국내 증권사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계 증권사에서 이제 목표가 이제 타깃 프라이스를 산출을 할 때 실질적으로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수주 잔고입니다. 조선주들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조선주뿐만 아니라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이렇게 수주 잔고를 활용할 수 있는 기업들, 그 기업들은 수주 잔고를 통해서 목표가가 나오는데, 지금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이 수주 잔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도크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크를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션 플랜트에 지금 도크가 이제 세 개가 있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도크가 지금 이제 예정되고 있는 3사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SK 오션 플랜트의 도크를 어떻게 이해를 할 수가 있냐면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론적 최대치 기준 수용 가능한 군함이 100척이다. 이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지금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션 플랜트의 토크가 크다라는 것은 뭘 의미를 할까요? 얘는 이제 MSRA가 체결이 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수주 잔고도 더욱더 많아지겠구나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론적으로는 100척이지만은 실제로 뭐 크레인이라든지 물류 등 설비 활용률에 따라서 이 수용 가능한 군함수가 줄어들 수는 있겠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50에서 70척 정도 동시 수용이 가능한 크기이기 때문에 이 크기도 절대 적지 않다. 여러분들 큰 거다.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수주 잔고도 많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수주 잔고가 많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은 또 뭘 뜻할까요? 오션 플랜트가 끝나지 않았고 오히려 지금 상승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인트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봤을 때 이 토크로 어느 정도의 MRO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신규 군함 건조를 할 수 있을지를 우리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오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MRO는 신규 사업이고요. 군함 건조는 확장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MRO와 군함 건조 이거를 적절한 비율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진출하는 목적이 결국 이제 신규 군함 건조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예요. 신규 군함 건조 자격증이 있으려면은 MRO에서 레코드 이력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신규 군함 건조 6 그리고 MRO 비율을 4, 6대 4 비율로 나갈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 왜냐면은 돈 되는 게 건조입니다. 실제적으로 MRO는 얼마 돈 안 돼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지금 오션 플랜트의 토크가 이제 어느 정도 MRO를 지금 할 수 있냐라는 걸 봤을 때는 이제 최대 60척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MRO가 2달에서 4달 정도 걸리는 이런 좀 회전율이 빠른 사업이에요. 근데 회전율이 빠른 만큼 실이익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한 척당 이제 100억에서 이제 250억 정도 하는데, 저는 이제 하한선인 100억을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시켰을 때는 60적 최대 가능하니까는 대략 한 6천억 원 정도 요 정도의 MRO 가치는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중요한 건 건조예요. 여러분들 건조 같은 경우에는 배 한 척을 건조하는데 대략 한 2, 3년이 걸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오션 플랜트의 토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10척에서 12척 정도는 건조 가능한 크기가 있다. 그러면은 한 척당 3,500억. 3,500억을 제가 기준으로 놓은 건 뭐냐면은 울산함, 지금 이제 오션 플랜트가 최근 건조한 거 있잖아요. 예전에 울산함이 대략 3,500억에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요거를 그대로 적용을 한 건데, 실제로 미국 군함은 대략 이제 4천억 이상 이제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천억 이상 보수적으로 입힌 거예요. 그래서 군함 건조를 할 경우에는 가치가 3.5에서 4.2조 원이다.
그러니까 돈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MRO랑 비교를 해봤을 때 돈 되는 게 당연히 이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지금 이 MSRA 요거를 이제 한다라는 것은 MRO만 한다라는 게 아니라 결국 이제 본질인 미국 해군의 군함 건조를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더 큰 가치 창출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주 잔고도 많아지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주 잔고를 딱 산출을 해야 되는데 MRO 얼마예요, 여러분들? 이제 MRO 단가 100억 하한선 적용한 겁니다. 보수적으로.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을 때 MRO의 가치는 6천억, 신규 군함 가치는 10척을 기준으로 했을 때 3.5조 원.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산을 하면은 연간 잠재 수주 총액이 4.1조 원이에요. 4.1조 원인데 연간.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곱하기 3을 해야겠죠. 왜 곱하기 3을 해야 되냐? 조선업은 일반적으로 3에서 5년치 누적 수주 잔고를 기준으로 적정 주가를 산출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그래서 왜? 배 만드는데 2, 3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계약을 하면은 선수금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만들어줄 때마다 차례차례 매출로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치를 기준으로 1년치 수주 잔고를 통해서 적정 주가를 이거를 낸다라고 하면은 이건 좀 너무 이건 과하다, 너무하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국내 증권사라든지 외국계 증권사에서는 최소 3년치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해서 목표가를 뽑습니다. 그래서 3년치 기준으로는 자 4조 1천억에 곱하기 3년 하면은 12.3조 원을 기준으로 우리가 오션 플랜트의 적정 주가를 산출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시금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여기에서 저는 한 번 더 보수적으로 적용을 시킬게요. 왜냐면은 지금 연간 추정 수주액이 이제 저는 3.7조 원으로 좀 더 보수적으로 했거든요. 방금 앞전의 것은 제가 4.1조 원으로 적용했잖아요. 연간 수주액을. 근데 저는 좀 더 깎아서 3.7조 원에다가 여기에서 더 깎아요. 왜? 실제 효율 70% 가정. 2.7조 원.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오션 플랜트의 적정 주가 산출하는 과정이 굉장히 지금 보수의 보수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왜 이렇게 적용을 하느냐? 보수의 보수적으로 적용을 시키더라도 얘가 업사이드가 남아 있어. 리레이팅 할 수 있는 이러한 자리야. 그러면 뭡니까? 지금 주가에 있어가지고 내가 팔지 말지 더 살지 여기에 대해서 보수의 보수적으로 접근하니까는 그냥 바로 답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넉넉하게 적용을 시키면은요 이거 오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오류 나오니까는 이 오류마저도 최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보수적으로 때릴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지금 얘 연간 수주 잔고를 2.7조 원에 곱하기 3년 하면 8.1조 원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 백로그라고 합니다. 백로그가 수주 잔고예요, 영어로 그냥. 그럼 이거를 통해서 멀티플을 이제 적용시켜가지고 적정주가 산출해야 되는데 이 적정주가는 EV 백로그로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거예요. 왜냐면은 홍콩의 증권사인 CLS에서도 지난 8월 7일 보고서에서 하나오션과 그리고 H2 현대중공업의 적정주가를 제시를 했는데 현중의 이 적정주가를 제시하는 과정을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얘네들이 EV 백로그 0.7을 적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EV라는 게 뭐예요? 엔터프라이즈 밸류라고 해서 기업의 가치죠. 백로그는 수주잔고입니다. 즉, 이 기업이 현재 시장에서 수주잔고 대비 몇 퍼센트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느냐. 요거를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주잔고 대비 지금 30% 정도에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예요? 더 올라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CLS에서도 EV 백로그 0.7을 적용을 했다라는 것은 수주잔고 대비 이제 70%를 적용한 적정 주가를 이제 제시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거를 SK 오션 플랜트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자 8.1조 원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8.1조 원 곱하기 0.7배. 0.7배가 이제 이 멀티플에 어떻게 지금 방향성이 어떤 의미가 있냐. 요걸 봤을 때 그냥 저평가 멀티플이에요. 저평가 멀티플. 0.7을 적용을 한다라는 것은 물론 홍콩기 증권사처럼 1.0배 적용을 시켜가지고 30% WACC 할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적용을 하나 그냥 아예 애초에 0.7로 적용을 하나 똑같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0.7로 적용을 할 경우에는 지금 SK 오션 플랫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는 5.7조 원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보수적인 수주잔고가 시장에서 이제 이 수주잔고 대비 70%의 수주잔고를 주가에 반영이 돼야 되고
그럼 주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은 시장에서 그 가격에 거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얘는 총 수주잔고 대비 70%를 반영을 할 경우에는 시가총액은 5.7조 원이며 주가는 주당 94,200원이라는 결론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거를 봤을 때 뭡니까? 제가 이 수주잔고를 구할 때도 보수적으로 적용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주가에서 이거 업사이드 할 수 있는 구간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다라는 것은 뭡니까? 얘는 지금 자리에서 2대주주 매도 세례가 나오는 지금 자리에서 내가 살지 아니면 그냥 팔고 떠나야 될지 라는 고민이 있을 때 이게 결국 뭡니까? 방향성을 나침반처럼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나침반처럼. 이게 포인트입니다. 근데 1.0배가 이제 적정가치 수준인데 1.0배의 멀티플을 적용을 할 경우에는 얘는 시가총액 8.1조 원에 주당 13만 4,600원의 가치가 있는 주식입니다. 1.2배는 이거는 이제 프리미엄이고, 여러분 프리미엄은 보수적으로 없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물론 EV 백로그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3.5배 이상 저평가 상태인 것은 맞는데, 다만 저가 수주에 대한 리스크, 뭐 수익성 방어 여부 요런 게 이제 뭐 변동성이 되긴 하겠죠. 근데 요런 게 반영이 되면은 당연히 목표가는 이 구간에서 디스카운트가 될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디스카운트가 되더라도 대략 한 20% 정도 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지금 주가에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상승의 불씨가 남아있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SK 오션 플랜트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딱 봤을 때, 야, 이거 다 끝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한 구간이고, 실제로 근데 우리가 보시면은 외국계들이 비중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물론 얘네들의 성격이 단타 성격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예, 단타 성격일 수 있는데 얘는 근데 지금 뭐다, 여러분들? 기관이 핸들링하고 있어요. 기관의 물량이 지금 얼마나 있습니까? 100만 주가 있다고. 100만 주가 있는데 얘네들의 물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200만 주로 늘어난, 지금 이제 3개월 기준 평단입니다. 3개월 기준 평단으로 봤을 때는 기관의 평단이 얼마예요? 22,000원. 외국계 23,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의 물량이 아직 100만 주 남았잖아. 근데 평단이 22,000원이야. 요 정도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팔 수는 있겠지. 근데 올릴 수밖에 없어, 얘네들이. 추가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간단합니다. 이 구간이 바닥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플랜 A, 플랜 B, 요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미리 이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미리 선점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소통방에서는 이제 주주분들의 실시간 대응 전략뿐만 아니라 정말 수익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로보티즈 아시죠? 로보티즈가 금요일날 급등이 나왔는데, 이제 저는 로보티즈를 언제부터 말씀을 드렸냐면은 8월 28일날, 8월 28일부터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얘가 이때 장 마감하고 나서, 정규장 마감하고 나서 유상증자 나왔으니까는 이런 식으로 주주 배정 유상증자 나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딱 보여드리면서 드린 말씀이 뭐였냐면은, 아, 이거 호재 공시 떴다. 네. 호재 공시 떴다. 왜냐면은 지금 유상증자는 악재잖아요. 그것도 주주 배정이니까는 악재인데, 제가 호재라고 해석해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얘 가치가 뭐였어요? 유상증자의 가치가 시설 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시설 투자한 기업들 중에서 유상증자로 급등한 기업이 대표적인 게 이수페타시스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를 어디다가 써요? 자금 조달의 목적이 600억 원이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대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먼저 제가 분석을 해드리고, 분석이 끝나면은 가격적인 접근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84,000원과 79,900원 이렇게 제가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는. 근데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 가격대는 쉽게 깰 수 있는 가격대가 아니야. 그래서 로보티즈 8월 28일 날 제가 잡아드렸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8월 28일 날이 요 때거든요. 요 음봉, 이렇게 음봉으로 떨어질 때가 8월 28일이었는데, 제가 매수가를 84,000원으로 남겨드렸잖아요. 그렇죠? 84,000원, 79,900원. 그래서 그 다음 날인 8월 29일 날에 저가가 얼마까지 떨어졌습니까? 83,900원. 요거 체결이 됐죠. 그렇죠? 체결돼서 지금까지 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대응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고점 매도는 어디서 해야 되는지. 지금도 들고 있다니까는. 로보티즈뿐만 아니라 지금 뭐 두산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이때가 이제 8월 20일 날. 8월 20일이 이제 언제였냐면은
8월 20일이 뭐 요때죠, 여러분들. 요때. 요때가 이제 음봉 이후에 8월 20일인데 요때 아래 꼬리로 밀리고 있을 때 오전에 오전 제가 장 전에 말씀을 드린 거죠. 요렇게 대응하셔라. 요렇게 대응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결론적으로는 저가가 5만 1,000원까지 나와서 여기까지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 나와서 팔았거든요. 다 실시간 대응을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통방에 입장해 계신 주주분들이 이렇게 좀 수익 인증을 해주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수익은 길게 보시면은 수익은 길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만 손실은 어쩔 순 없어. 어쩔 순 없는데 자, 손실을 보더라도 뭐예요? 수익의 10분의 1 정도만 보자라는 거예요. 10분의 1. 정말 커봤자 뭐 10분의 3 정도. 수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계좌를 좀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8월 20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달간 43% 수익, 뭐 470만 원을 이렇게 보셨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은 길게 가져가면서 정말 손실은 어쩔 수 없어 불가피해요. 근데 그냥 자를 수 있을 때 그냥 빨리 잘라야지, 여러분들. 그래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계좌에 잡초가 있으면은 이 잡초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 잡초를 뽑아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빨리 뽑아줘야 돼, 새끼일 때. 그래서 이렇게 정말 뭐 건강한 계좌가 이루어지는 거고 실제로 이제 제가 HJ 중공업도 조정 나오고 있을 때 HJ 중공업도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주주분들 대응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셔서 9월 19일이죠. 9월 19일 금요일 날 호가창 다 있습니다. 9월 29일 날에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다 대응 안내해 드렸죠. 12시 18분에 밀리고 있을 때 이렇게 호가창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분이 HJ중공업 저가 매수 선점하셔가지고 결국 반등 나와서 수익이 나왔죠. 이런 식으로 고점 매도까지 잡아드려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SK 오션플랜트 주주분들도 이 소통방에서 이제 HJ중공업뿐만 아니라 오션플랜트에 대한 실시간 대응 그리고 이 대응에 있어가지고 지금 로봇주 급등 나오고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부어 먹거나 찍어 먹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달달한 로봇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이러한 부분들 하나하나 제가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는 이 방 100% 무료입니다. 무료라서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 2마리 토끼 모두 다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 되는데 내가 문자 남기기 좀 번거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여기 간편 문자 보내기라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터치만 하시면은 2초 이내로 문자 보내실 수 있어요. 2초 이내로. 그래서 이거 한 번만 터치하시면은 이제 제 번호 입력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문자가 여러분들께서 보내기만 누르면 발송되니까는 요걸로 텔레 또는 입장이라고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소통방 초대장 제가 바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SK 오션플랜트에 대해서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주주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시청자분들 중에 실시간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구독자 이벤트로 제 단타 검색기를 무료 나눔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종목 포착을 제때 못하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종목에 포착하는 타이밍과 제가 포착하는 타이밍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짧게는 30초에서 길게는 1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건 종목을 뽑아주는 단타 검색식의 차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요. 코칩이라는 종목을 단타 검색식을 통해서 1,000만 원 정도만 매수를 했는데 보시면 평균 단가 17,391원 지금 주가는 17에서 18% 급등을 하고 있는데 평균 단가는 3에서 4% 이렇게 안전한 구간에서 포착을 해주기 때문에 윗꼬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잡을 수가 있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이렇게 장대 양봉이 뚜렷하게 올라오는 라인에서 잡으시거든요. 그러면 이 높은 자리에서 밀린다면 저 같은 경우 검색기 조기 포착을 통해서 이렇게 미리 진입을 했기 때문에 1에서 2%라도 수익 실현하고 빠질지 또는 지금 정리할지 이런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고점에서 잡으시면은 떨어질 경우 할 수 있는 옵션이 손절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 단타 검색기가 반등이 집중적으로 수반될 만한 종목 그리고 윗꼬리가 우려가 되지 않는 종목들만 다양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선별을 해줌과 동시에 새 총의 고무줄을 끝까지 당겼다가
놓아버리면 곧바로 튀어오르는 이러한 안전한 구간에서만 급소타점까지 선제적으로 포착을 좀 해주기 때문에 하루에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 한 종목으로 100만 원이죠. 1000만 원 매수해서 100만 원. 그리고 휴림 로봇도 마찬가지로 자, 요 정도 수익 꾸준하게 이 검색기를 통해서 수익을 보고 있고요. 또한 여러분들도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 급등 전에 이렇게 옥석을 미리 포착해주는 이 단타 검색기로 무장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신호가 포착되는 종목들은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 연동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저야 이 단타 검색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익숙하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주 약간의 이 시행착오도 요구되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행착오도 아주 최소한으로 더 줄여보고자 이렇게 실시간 소통방에서 윗꼬리의 가능성이 더 낮으면서 추가 상승의 불씨가 있는 종목들만 이렇게 검색기에 연동이 되어서 소통방에 신호가 나가고 있는데요. 9월 15일 월요일 소통방에서는 9시 35분에 휴림로봇이라는 종목을 3,300원 부근에서 포착을 하였고 포착된 등락률은 8.84% 부근에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차트를 보시면은 이 자리에서 포착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바쁜 직장인 주주분이라 하셔도 2분에서 3분 정도만 시간 내주셨다면 충분한 수익까지 끌고 가실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11시 1분에 CG트로닉스라든지 이제 한라캐스트도 마찬가지로 11시 부근에 포착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 윗꼬리에 당하지만 않더라도 손실이 축적되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수익이 축적이 되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으로 이 소통방에서 윗골이라는 함정을 피하시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렇게 수익을 좀 챙겨가면서 계좌 역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역전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남겨주시면은 검색기에서 나온 윗꼬리 가능성이 낮은 종목들 새총처럼 당기면 날아갈 안정적인 종목들 소통방 통해서 한 분 한 분 100% 무료로 바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